웨리다잉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김여환이라는 분이 작가가 쓴 그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에 행복해야 될 일들 많잖아요. 요즘처럼 봄에 아주 아름다운 실록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그런 거, 풀 한 포기에서도 행복을 찾아내고 이런 것을 잘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만끽하면서 사는 것 좋은 거 아닌가요? 두 번째, 건강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타산지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저런 형태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감동 있게 봤던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외국에 있는 사례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늙어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밥 조금만 먹고 그냥 그것도 뭐 카스테라나 이런 말랑말랑한 것만 먹고 우유밖에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먹고 연명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헤드셋에다가 그분들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그 음악들 있잖아요. 그분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조사해가지고 90세면 이분이 한 20대, 30대에 유행했던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헤드셋에다 딱 세팅해가지고 딱 귀에다 꽂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갑자기 정신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같이 뭐 짝짝 하면서 뭐 옛날이 떠올리는가 봐요. 그러더니 그분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밥도 잘 먹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러더니 휠체어에서 일어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최고의. 그래서 그걸 그 비디오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사람은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 행복했던 일을 회상함으로써 그 육신이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이게 마음의 장난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뭐 내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쁘고 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 몰라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죽으면 죽는지 알고 살면 얼마큼 산다는 것도 알고 그래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말들을 지금 다 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말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해야 될 말이나 뭐 부부간에 얘기할 얘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불행한 것이라고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사실 사람은 죽을 때 아주 큰 괴로움 속에서 아주 엄청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몸에서 딱 이탈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낀답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는 모습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딱 죽고 영원히 딱 나가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런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통증 조절을 잘하는 주치의를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통증 조절을 잘하는 주치의 있잖아요. 그래도 죽을 때는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정신을 가지고 사망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도록 하세요. 자신의 그걸 상상하게 되면 살 때 한순간이라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취미들. 저도 퇴직을 한 다음에 뭐 별 직장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요새 유튜브 제작을 하는 일에 이게 참 좋구나. 내가 교직 생활을 40년 이상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아는 지식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요새는 유튜브 하는 거를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홉 번째, 당신은 가도 당신의 재산은 남습니다. 이걸 잘못 처리하고 가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잘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같이 하는 웰다잉 보호자를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죽고 난 다음에 영가의 상태에 가도 족불이지라는 말이 있어요.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습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있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그 생각 습관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을 매일 많이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떠날 때 후회가 없도록,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경리 선생 있잖아요. 토지 작가. 그게 원주 여기 제가 사는 동네 부근에 그 문학관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시 쓴 거에 보면 이제 남기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가게 됐다는 말을 썼어요. 시에다가.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아주 잘 살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너무 멋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집착을 버려야만 빠르고 편안하게 내가 가야 될 곳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뭐 가야 될 사람이 주변에 아직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착을 버리지 않으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다 베풀면 집착할 거 없어요. 줄 걸 다 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집착을 버리는 길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이 웰다잉을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을 체크하라. 그 다음에 자성의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자원봉사, 특히 노인네 호스피스 병동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억의 물품을 보관하는 걸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내가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그걸 해놔야만 쓸데없이 자식들한테 막 구멍이란 구멍마다 호수 끼우고 강제로 살아있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건 내 스스로도 고통이고 자식들한테도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 사전 의료 의향서를 해놔라. 그 다음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자서전을 작성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뭔가를 좀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자서전 같은 거 참 좋은 거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아마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빚을 청산해라.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누구한테 죄를 졌다거나 하면 용서를 빌고 참여를 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죄를 지은 학생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오징어 한 마리하고 소주 한 병을 딱 가져와가지고 딱 내놓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착 꿇는데, 야, 처벌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처벌을 굉장히 경감해 줬던 생각이 나요. 참회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장례 계획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장례 의향서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불교식으로 하기를 원하거나 기독교식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정해놓는 또 그 서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어떤 걸까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고,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 그죠? 그런 것도 웰다잉이고, 자식보다 늦게 죽는 것, 그런 게 웰다잉, 효도입니다. 지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잘 살다 잘 행복하게 간다.
뭐 이렇게 수명이 다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때 되면 아주 깨끗하게 가는 거죠. 고통 없이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의사를 알아둔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좀 행복한 제정신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아주 웃으면서 죽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삶을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고향은 어디였고, 가문은 어땠고, 부모님은 어떻고, 이름은 무엇이었고, 계절은 어떤 때 태어났고, 형제들은 누구누구가 있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는가? 유년기에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청소년기에는, 청년기에는, 중년에는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살았다.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배우자는 누구고, 자녀는 누구고, 사돈과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내 능력은 어느 정도고, 또 돌봄이 필요한가? 이런 거, 자기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삶을 정리하고 유산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은 필연입니다. 나는 나 혼자 쓸쓸히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뒤에서 또 앞에서 내 곁에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게 해답을 챙겨주었는데도 내가 똑똑해서 이런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 선생님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